YTN 라디오 김용수의 더 인터뷰, 수요일에 만나는 보약 같은 뉴스 허준 보감 시간입니다. 허준 보감 시간,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그랜드의 박준규 기자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앞서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퀴즈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김용수의 더 인터뷰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첨자 나왔습니다. 0514번. 더 인터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아침마다 필수이므로. 축하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27일까지니까요. 끝나고 나서 바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허남설 기자, 박준규 기자와 함께 할 텐데 어떤 소식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허남설 기자고요. 저는 일단 한 패션 잡지사가 유방암 인식 향상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하나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이죠,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둘러싼 그린워싱 논란이 원래 많은데 이거를 구체적 숫자, 통계와 함께 좀 준비해왔습니다. 예, 박 기자님은요? 예, 저는 먼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유해가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는 이야기하고요. 예. 인공지능이 뽑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표방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재밌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더 궁금한지 또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규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관련 소식이잖아요. 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서 고문을 당하고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어제 아침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예. 캄보디아 현지에서 화장 절차가 진행됐고요. 이 유골함이 이제 한국으로 도착한 건데요. 유골함이 실린 대한항공 여객기가 어제 오전 8시 조금 넘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로써 8월 8일에 이 대학생이 현지에서 사망한 지 74일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예. 거의 2달이 넘게 걸렸잖아요. 예. 부검 후 화장이 이루어진 건데 부검 결과는 나왔나요? 예, 그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그 전날이죠. 그러니까 그제 프롬펜 시내에 있는 턱틀라 사원이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부검을 했고요. 예. 한국에서 6명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측에서도 6명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 장기나 뭐 신체 훼손된 흔적은 없다라고 경찰이 밝혔고요. 예. 다만 다수의 외상 흔적이 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3시간 가량 부검이 진행이 됐고요. 부검 끝나고 바로 이제 현지에서 화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화장하고 나서 이 유해가 한국으로 송환 이제 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 박씨의 시신은 지난 8월 초부터 2달 넘게 그 턱틀라 사원이라는 곳에 안치가 되어 있었고 그 정확한 사인 이제 보통은 사인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아직 경찰이 그것까지는 내놓지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 검사, 뭐 독극물 검사, 약물 검사 같은 것들 해보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고 있는 이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 박 씨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극한 고문을 받다 지금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 64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49명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49명은 어제 이 시간까지 이제 업데이트된 숫자였고요. 어제 밤에 저녁에 법원이 10명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송환된 64명 중에 총 59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5명은 이제 5명 중에 4명은 그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보고 석방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1명은 이제 경찰이 그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9명이 구속된 상태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오후 내내 의정부 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해서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현재 이제 충남 경찰청하고 경기 북부 경찰청이 이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범죄 사실은 기본이고 이들을 통해서 도대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구조나 작동 방식이 어떠한지
현재 다른 피해자들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허남설 기자,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폭행을 당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강요해서 그랬다라고 네.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일방적으로 그냥 지금 논란이 있는 게요. 예. 예컨대 최근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국인 3명을 구출했다라고 예. 했는데 그게 오히려 되게 되려 논란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구출한 사람들이 과연 순전히 피해자냐 아니면 그들도 역시 가해자일 수 있다. 어떤 범죄 혐의자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비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예컨대 지금 64명 송환된 사람 중에도 59명이 구속이 됐다면은 대부분 구속이 된 건데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송환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범죄나 불법 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갔다라고 하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법원이 캄보디아에서 뭐 투자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근데 나는 좀 강압이 좀 있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 강요라는 것이 정말 목숨을 위협하며 협박할 정도는 돼야지 예. 그나마 참작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박 기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허남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징역형의 실형은 아마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피의자들은 나는 몰랐다, 이게 지금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예. 주장은 합니다. 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주장은 하는데 이미 이제 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그 재판이 이뤄진 케이스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범행에 해외 범죄 단체에 연루돼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 대해서 예. 법원은 총책과의 공모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가볍게 다루진 않고요. 예, 예. 범행에 가담한 기간, 뭐 그로 인해 비롯된 피해 금액 등을 종합해서 이제 양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판결문 결과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예.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이 하나 있습니다. 7월에 예. 선고가 됐습니다. 예, 예. 이 어떤 커플이 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날아갔고 거기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범죄 단체에 감금이 돼서 이 범행에 가담을 한 이들인데 예. 법원이 이렇게 봤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부산지법에서도 최근에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 단체에 가입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저는 정말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습니다라고 해도 예. 결과를 보고 법원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원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할 텐데 카카오톡 내용, 친구가 나눈 내용도 보고 있나 봐요. 네, 지금 뭐 법원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봤을 때 이제 구체적인 좀 죄명, 혐의점 이런 예. 걸 바탕으로 이분 송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분들이 대부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불법 행위가 이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관련인데 어떤 불법 행위를 주로 이분들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은 이제 통장을 국내에서 자기 명의로 만들어서 예. 보이스피싱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올게 하는 그런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예, 이름으로. 예. 그다음에 이 통장을 캄보디아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제 자금 세탁을 하도록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만약에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신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해서 징역이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 통장이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 이후에 범죄들까지 명확히 알았다면은 사기 방조죄가 적용이 돼서 사기죄가 징역이 최대 10년이니까요. 예.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좀 거기에서 좀 경감되는 그런 형량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유추가 돼서 아마 초기에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69명 중에 대부분이 캄보디아 당국에서 체포한 인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추방당했고 우리가 다 데리고 와서 지금 다시 조사하는 건데
그쪽 경찰청하고 우리 경찰청의 업무 협조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캄보디아 사태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한국 경찰에서는 빠르게 코리안 데스크, 우리 경찰을 직접 그쪽 경찰서에 파견을 해서 수사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그저께 그 우리 경찰청장 직무대행하고 한국을 찾은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만났습니다. 예. 이제 핵심 의제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단 우리 경찰이 대사관 소속으로 파견이 되어서 거기서 현지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업무를 하는 이 협력관을 2명 더 늘려서 11월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까지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일단 두 나라는 범죄에 대해서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가 끝난 건 아니고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라고 이제 밝히긴 하고 있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교민 사회에서 나오는 반응인데요. 교민 사회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실 그 한인회 부회장이 어제 우리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경찰이다.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우리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자신의 월급보다 더 많은 상납금을 받는 게 경찰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그래요. 태스크포스가 이제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될지는 좀 미지수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감금된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을 빨리 구출해 와야 되는데 이 캄보디아 경찰청과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된다면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피해자냐 가해자냐라는 논란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 인권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부 국가의 또 제일 책임은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은 좀 필요하지 않나. 캄보디아 경찰의 행위가 좀 미덥지 못하다면은 그쪽에 외교적으로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남설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그 패션 잡지 중에요. W 코리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15일에 러브 유어 W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가 뭐냐면은 유방암 인식 향상. 그러니까 유방암 조기 검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방암을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점을 알리는 그런 행사인데요. W 코리아라는 잡지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를 했고 올해 20회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 종로구의 포시즌스 호텔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급 호텔에서 열렸고 여기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BTS의 멤버 B, RM, J-Hope 그리고 에스파의 카리나, 아이브의 장원현 씨 이런 유명 가수들뿐만 아니라 배우 중에서는 이제 고현정, 이영애, 정혜인 씨 같은 이런 탑급 배우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샤넬 같은 이런 명품 브랜드가 29곳이나 참여를 했고 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이제 주최 측이 국내 최대 자선 행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요. 이게 행사 직후에 영상과 사진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참석한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이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주로 부각이 되면서 불편하다라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이 이제 유방암 환자분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쓴 글을 보니까 유방암 치료로 가슴을 잃은 입장에서 영상을 보니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자선 행사인데 술도 준비를 했나요? 네, 술이 이제 굉장히 중심이 된 행사였고 이게 보면은 그 행사장에 아예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핫한 뮤지션들의 무대와 무제한 주류. 즐길거리로 가득한 화려한 밤이다. 이런 문구가 그 주최 측이 내세운 행사의 어떤 그 표어 같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행사에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요. 축하 공연에 나온 노래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너의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이 가사가 이제 여성의 몸을 성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가사인데 이게 가수 박재범, 제이팝 그 가수 박재범 씨의 몸매라는 곡에 나오는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축하 공연으로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게 된 이게 유방암 환자였었는데 여성의 가슴을 빗댄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술 자체도 굉장히 1군 발암 물질이란 점에서 연예인들이 샴페인을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이게 유방암 인식 개선 행사가 아니라 그냥 연예인들의 사교 행사 아니었냐? 이런 뒷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배우 해리 씨가 악플 테러를 받았다는데 이건 어떤 일이에요? 예. 해리 씨는 지금 굉장히 애꿎은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요. 피해자가 된 거예요? 네, W 코리아가 이 행사가 논란이 되니까 관련 사진과 영상을 이제 SNS에서 줄줄이 삭제를 하고 비공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W 코리아 SNS 계정에 남은 다른 게시물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게시물이 해리 씨의 그 화보 촬영 모습을 담은 게시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고 W 코리아가 아무튼간에 그 19일에 지난 19일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캠페인 취지에 비춰볼 때 구성과 진행이 적절하지 않았다. 유방암 환우 및 가족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불편함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기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자선 행사인데 이 기부는 많이 됐습니까? 기부 규모가 어떻게 돼요? 네, 그 기부 규모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그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제 여성신문이 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기부금이 좀 적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W 코리아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이 기간에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한 누적 금액이 3억 1,569만 원이라는 거예요. 3억이 조금 넘는 정도. 그래서 이게 그 W 코리아가 분명히 홈페이지에 수익금을 이제 한국유방건강재단의 활동을 후원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기부금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올해 행사에서도 10억 원 정도 기부금을 모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20년 가까이 낸 기부금이 3억 원밖에 안 된다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W 코리아가 해명하기로는 이게 W 코리아가 직접 전달하는 기부금 금액이 있고 이것이 3억 원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자발적으로 재단에 직접 전달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3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 정도를 이제 기부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에서도 이런 자선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은 셀럽들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행사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고 보세요? 이게 일단은 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서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좀 성공을 한 인물이 좀 떠들썩하고 화려하게 뭔가 사회공헌 행사를 하는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약간 이런 격언처럼 조금 조용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문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화려하고 떠들썩한 기분 행사 자체를 뭔가 시도하더라도 그 기부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간섭이 안 돼 있고 또 감시하는 사람들도 딱히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자꾸 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선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박 기자님이. 네. 이른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AI가 로또 번호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사기 범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해외 거점을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통해서 해외 거점을 둔 여러 가지 이 범죄 단체들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범죄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고 있구나가 알려졌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기 유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가 이 로또 번호 당첨 서비스라는 건데요. 1등이나 2등 같이 이 당첨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우리가 돈을 주면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맞추면 되지 왜 제공을 해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본인들이 맞춰서 당첨금 받으면 되잖아요. 사기죠, 사기. 사기입니다. 자, 이 수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원비 뭐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 포털이나 SNS에서 뭐 로또 번호, 로또 당첨 번호 이런 걸 입력하면 이 사이트들이 수두룩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또는 이 업체들이 뭐 어떻게 입수를 했겠죠. 예. 그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입수를 해서 스팸, 홍보성 스팸 문자를 뿌립니다. 예. 뭐 이번 주 1등 당첨번호 예측, 뭐 무료로 확인하세요. 이런 문구가 달려 있고요. 예. 들어가 봐보면 뭐 2주 무료 서비스, 뭐 1등 당첨번호 무료로 알아보기 같은 문구를 현혹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한번 눌러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핸드폰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나서 이제 이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활용하는 홈페이지를 안내하는데 거기에는 각종 서비스 상품들 목록이 있고 가격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연간 회비는 뭐 적게는 100만 원 단위이고요.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해서 로또 예측 번호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엄선해서 이제 뽑아준다라고 하는 프리미엄 상품에 가입을 하면 5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받기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뭐 숫자를 주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초 홍보했던 대단히 과학적이고 뭐 체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한 당첨 번호 추출은 허비고요. 예. 예. 사실 이들도 뭐 이제 단순한 숫자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 조합을 만들어 회원들한테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 심지어 뭐 엑셀 프로그램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막 이 숫자를 난수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걸 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영양가가 없는 숫자고요. 당첨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 않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자기의 판단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외형상으로는 사기로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찰이 적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회원 정보,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위조했다든가 아니면 회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1등, 2등 당첨된 이 로또 이 종이를 예. 위조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점들을 찾아내서 사기죄로 적용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게 아니면 사실 복권법에도 이런 지점들을 예. 처벌할 근거가 사실 빈약합니다. 그래요. 예. 법 조항이 좀 미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써서 맞추겠죠. 뭐 우리 일반인들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남설 기자가 뽑아온 뉴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텀블러 관련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 김소희 국회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스타벅스가 지난 3년간 예. 587종류의 텀블러를 만들었고 예. 그 총 생산한 개수가 948만 개를 팔았다. 그래서 판매액이 2,580억이 넘는다라는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텀블러를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사용을 해야지 이게 친환경 이런 취지가 달성될 텐데 네. 사용률을 보니까 5.2%밖에 안 된다. 100명 중에 5명이 이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커피를 400원 정도 텀블러로 커피를 구매하면 400원 정도 이제 할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제 예쁜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래요. 환경부가 텀블러를 더 이상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김소희 국회의원이 펼쳤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판매되고 사용을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일단은 텀블러를 되게 많이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이제 설문조사를 그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예. 텀블러를 그 갖고 있는 사람이 76.7%인데 그 중에서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83.8%고요. 4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28.3%나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니까 또 정부 부처도 텀블러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데 2020년부터 5년 동안 41만 8천 개의 텀블러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텀블러 마케팅을 하거든요. 달마다 디자인까지 바꿔가면서. 그래서 한때는 이게 힙한 아이템으로 되게 취급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이런 것도 유행을 해서
불법 유통에만 13만 개가 넘는다라는 주장을 이제 김소희 의원 측이 했습니다. 예.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서 쓰고 싶기는 하지만 또 쓰기가 불편하니까 안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 카드 등으로 미리 지급한 선불 충전금이 있는데 그게 2조 6천억 원이나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스타벅스가 신세계 계열의 이제 회사인데 예. 그 스타벅스 카드라고 해서 선불 충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금 그 카드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걸 시행한 2020년 이후로 2조 6천억 원을 이제 충전금으로 끌어모았고 예. 이 가운데 일부를 스타벅스가 회사 자금으로 운용하면서 이자 수익만 400억이 넘게 거뒀다라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이야. 이 스타벅스가 텀블러 팔아서 돈도 벌고 선불 카드로 미리 지급한 선불 충전금으로 돈도 벌고 이거 다 친환경 좀 정책에 썼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쓰고 있대요? 네, 이게 뭐 결국 그린워싱인 건데요. 예. 스타벅스가 지금 이제 친환경 정책에 이제 얼마나 쓰고 있느냐 뭐 이런 예.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근데 정부에서 조금 약간 이런 점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 그 규제 완화를 하면서 예. 친환경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데 정부가 한 일을 보면 2023년 11월에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 이런 것들을 무기한 연장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예.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일회용 컵 보증제를 전국적으로 이제 의무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세종이나 제주에서 이제 축소를 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요. 예. 이제 이게 꼭 스타벅스나 이제 개별 어떤 기업들의 그 책임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관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텀블러 사용해야죠. 예. 우리 환경 보호를 위해서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허남설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